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후보자 발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회를 통째로 파란색으로 만들 수 없다며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말했습니다. 정략이 아닌 통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조경태 등 보수진영 인사 발탁설은 오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가진 공동체라며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직접 호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의견과 집단 인사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내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인사에게 자리를 몰아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 주기는 뭘 다 줬느냐며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이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발탁 가능성 등을 엮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권오을 장관 영입 즈음 민주당 인사들을 통해 제안이 있었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어제 첫 출근길과는 전혀 다른 굳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즉각 석방을 외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내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해명.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 그리고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를 데려다가 양심선언 시키는 고해성사시키는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청문회에서의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이해운 전향을 계기로 당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재선 모임을 이끄는 이성권 의원은 중도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 합류되는 건 반성할 지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멈추고 윤허개인을 넘어서는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의 수장,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된 이해훈 지명자의 과거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도 우리 국민이라며 진영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무지개에 비유했습니다. 파란색을 지지하는 이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반대편인 빨간색을 공동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를 제거하려 했던 극단적인 행태가 바로 내란이었다며 과거 권력의 실패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해훈 개인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 운영의 본질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해훈 지명자 역시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과거 당파성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쳤던 자신의 판단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변명 대신 철저한 자기 반성을 선택한 이 지명자의 모습은 공직자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제시한 통합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보며 또다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지명자의 사과를 두고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힘이 이토록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보수 인사의 이탈이 가져올 위기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육선 중진 조경태 의원 등이 해수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자 국힘은 이를 정권 흔들기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통합의 문을 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진영 논리라는 좁은 방에 갇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정파적 손익 계산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중 확실하게 사과하고 반성한 첫 번째 사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예. 어제는 이제 출근길에 웃으면서 기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네. 콧불소 찾고 블랙스완 찾고 막 그랬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 사과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야, 참 이걸 보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지? 아니 본인은 윤석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얼마나 확고한 생각이 있었으면 무대까지 가겠어. 그 추운 날 석방하라고. 근데 지금은 또 바로 내란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의도적으로. 참 부러워. 유연해. 그리고 어제 우리 최 차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야 저렇게 저 지금 동물 원장도 아니고 지금 저럴 태도가 아닌데라고 하고 네.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거에 관련해서 네. 본인이 이거를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입장이 나오니까 네. 오늘 아침에 바로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자기가 잠깐 웃었어. 그 웃는 거 찍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아니 근데 부러워. 저는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도 입장을 내실 정도로 예. 국가 통합적 차원에서는 정말 이 인사를 아주 도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응원을 전 하는 입장이고 네. 다만 이해훈 후보자는 그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많이 부끄러우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더 많이 부끄러워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네. 국민들께서 5,200만 국민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고 막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본인에게 부여된 국가적 업무 사명에 대해서 좀 목숨 걸고 진지하게 임해서 네. 그 빚을 갚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윤석열을 지키자고 무대에 올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란이란 단어를 그냥 바로 쳐버리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은 이 완전히 그냥 핵폭탄이 던졌어. 쑥대밭이야, 여기. 쑥대밭이야. 일단 장동혁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절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성이 부족하거나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안 되겠다는 거네. 다리 몽댕이를 안 분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것도 지금 나왔구나. 돌로 더 쳤었어야 되는데 놓친 회한이죠. 자, 이제 우리 기자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곽수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빠를지 몰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사실 이거 조금 단계 게이트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처럼 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네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쪽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과를 2월달에 1심 나왔을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1심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이걸 좀 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직연이 1심 내면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태극기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 너 때문에 1심 유죄 나왔다 이거야. 설레발 쳐가지고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미리부터 사과를 하니까 판사들 입장에 직연 판사도 판결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혼자네?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좀 압박을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간 다음에 어차피 장동혁 측도 이게 유죄 나올 거 알거든요. 그래서 2월에 한 번에 싹 정리하고 그때 태세 전환하려고 준비했는데 이해훈 이제 후보가 이거 덥석 받는 바람에 지금 내부에 폭탄이 터져서 빨리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개 카드 더 갔다는 설도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 명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직 이쪽 이제 지금 옅은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나마 개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처지가 대부분이 수도권이 당협이에요. 근데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지방선거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영남 사람들이 어차피 당선되죠. 네네네. 근데 지금 춥고 배고픈데 여기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겐 얘기하고 무슨 요새 보면 찬밥 신세에 엄청 이거 천대하거든요. 예, 대선 때 자기 돈 써가면서 막 김문수 후보 보면 막 그 1톤 트럭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돌려보니까 어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도 받겠다. 그래요?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실제 한 말이에요. 나는 근데 대신에 인사청문회가 좀 두려워서 기관장, 남방공사나 뭐 타협이 가능하네요. 지역 남방공사. 그래서 임기 이제 다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 좀 나는 간다. 진짜? 네, 솔직히 그런 멘트를 해요. 저 엄청 와해되고 있네. 네, 안에서 그게 이제 균열이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장동익 전 대표는 지금 어제 보면 조경태 의원까지 나왔잖아요.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실체는 아직 없는데 제가 조경태 의원의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입각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싫으면 인터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인터뷰 잡히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하던데 이번에. 네. 그 표정이 이해훈 후보자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되게 설레는 표정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두개 모자이크 살짝 띄워보이게 맞춰봤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표정이 같은데 그 만면에 약간 웃을 듯 말 듯. 아니 저는 저거 보면서 설레는 표정이 우리 최욱임 씨님 금요일 날 그 영화 코너 하시잖아요. 그때 그 표정이랑 비슷해. 조경태 표정이 설레. 밑에 가슴에서 완전 난리 나는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설레. 그리고 인터뷰가 길어요. 그냥 안 한다 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맞아. 해수부 장관. 나는 와도 안 받겠다. 중요한 건 이거잖아. 제안이 아직 안 왔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아직 안 해준다. 이게 포인트가. 재밌네. 그게 말이 길고 최근에 다른 취재 기자도 어제 오늘 우리 전화 많이 했는데 전화를 안 끊는데요. 그냥 세 글자면 되거든. 안 한다. 안 한다 끝. 근데 당이 부산이 어쩌고 뭐 저쩌고. 재밌네. 요거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면. 요거 들어오면 합니다. 지금 완전히 그놈 핵폭탄 제대로 떨어졌네. 핵폭탄 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소폭탄 떨어지는 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오늘 797이라고 했잖아요. 그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797 좋아. 지금 의문의 1패가 한동훈만이 아니고 의문의 1패 또 당한 분이 있어요. 그게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유승민. 이게 지금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그룹들인데 당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이분
이분들이 다 유승민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이니까 지금 뭐 갈 길을 잃고 당내에서는 돌 맞아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어떤 기사를 내냐면은 총리 제안 받았다. 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고 거절했다고, 하면서 네. 자기 방어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의문의 일패를 한동훈만큼 지금 당한 그런 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 미적분식으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사실. 빨리 우리 방송 네. 보시고 네. 차라리 빨리 제안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전화기만 빨리 보고 있는 하셔야 사람이 돼. 이제 한둘이 진짜.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낫지. 네. 누구한테? 조경태 의원한테. 저기 어디 청와대에서요? 뭔가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돌 한번 던졌을 때 팍 터지지. 아니 이거 약간 되게 이게 중요한 줄지 부분이에요. 끄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헤매는 부분이 조금 이제 포착이 되면서 네. 이게 우리들에게 훨씬 유리해져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하여튼 전화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진동에도 막 잠을 깨고 이제. 근데 이거 비유를 이렇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정치는 정권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외연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 현재 우파 극우 정책이 수도권 사람들이 굉장히 밥줄을 끊는 지금 정책이에요. 그렇지. 이걸 누가 비유를 이렇게 하던데 우리나라 여기서 나와가지고 스타트업 이공계 나와서 하면 맨날 지적재산권 뺏어가고 대기업이 김앤장 동원해서 판결에서 껐고 여기서 스타트업은 다 망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미국에서 나와서 해서 나랑 한번 할래? 하면 왜 안 갑니까? 구글에서 내가 연봉 3억 줄게. 우린 지적권 다 보호해줘. 너 플로리다에서 너무 진심인데.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실제로 비유가 나쁘지 않은데. 너 만 30에 100억 파이어 할 수 있다. 요트 타고 놀아. 너의 기술만 주면. 근데 우리나라 그 만들어왔자 다 망해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유가 좋다. 예은 의원이 사실 전 의원이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인성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인성에 대한 얘기는 좀 많아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는 이분이 경제 전문가기도 하고 나름 양질인데 어제 김성식 전 의원이나 이혜원 의원 이거 뼈 아픈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양질인데 그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와서 나랑 한번 하자. 능력 있다면 그 비판 감당도 우리 정부가 같이 하겠다. 왜 안 갑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해운 지명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요 아주 살떨리는 농담 하나를 또 던졌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니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그 동안에 함께했던 사람들 뭐가 되냐. 이런 이제 비판적 보도도 있고 그런 여론도 사실 좀 존재하는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좀 재밌더라고. 그래요? 자, 이 장면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그런 복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멋쩍은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 송민영 장관 멋쩍은 웃음. 고맙습니다. 그 기자님이 근데 그 국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지명 관련해서 인정하기 싫은데 진짜 이거는 정치 천재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다고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그 얘기 실제예요? 네.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대부분 욕 막 하다가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혹시 윤석열 정권에서 중도보수 옛날에 처음에 했으니까 그랬으면 어땠겠냐 하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야, 씨,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했어요. 네,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진짜 솔직히 정말 자기는 뽑지도 않고 반대했지만 이재명은 정치 천재다. 진짜로? 그 인정, 아니, 그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숨통을 좋을 수 있냐. 우리가 좀 살 길을 놔둬야지 사람을 왜 질식을 시키냐. 이래갖고 지선 치르겠냐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멘트가 진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대로 가도 사실 지선이 민주당이 좀 선방하는 게 정해졌는데 네.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보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네, 이것까지도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섭대요. 정치 천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무섭겠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밝혀? 그럼 제가 소송 가면 그걸 왜 밝히라 그래? 이따가 얘기해줘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국민의힘 전직 그 고위 당직자 한 명하고 이제 통화. 고위 당직자 당 3역이라 하거든요, 보통. 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이걸 역임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이혜원 입장에서는 당에 계속 있어봤자 저기 사실 중구 성동 저 자리가 정치 낭인이에요. 지금 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럼 이혜원 후보 입장에서는 있어봤자 비전도 없고 계속 지금 찬밥등이 찬밥 심세돼 있고 요새 그리고 당무감사 끝났거든요. 네네. 계속 지적질 들어와요. 수도권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날린다. 너네 잘 봐라. 윤호겐 더 외쳐라. 윤호겐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 잘 봐라. 그래서 지금 유승민계 한동훈계 친다고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여기서 천대받고 있는데 그런 만약에 콜이 오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안이 왔을 때 나는 거부할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리 났네. 이 당 3역을 역임한 사람이거든요. 난리 났어. 지금 약간 자잘한 당협위원장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나름 이게 이 논리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리 났어. 이혼은 윤어겐까지 했는데도 굴러다니고 있군요, 거기서 사실. 그렇죠. 지금 당에서 뭐 지난번에 원래 어제 있잖아요. 어제 오세훈 시장 축사 그 당협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강연이 예정돼 있었어요. 오후 4시에. 근데 이혜원은 그 일요일 날 가는 바람에 취소 문자도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당협 연수 예정돼 있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더 낮은 자세로 하세요. 그럼요. 더 반성하고 더 사과하고. 예. 오늘 이정주 기자 오늘 이 정도면 홈런입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단계 때 불러주십시오. 제가. 너무 좋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좀 볼 텐데 오늘 출근길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용납할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입장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 같기도 하고 이혜훈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혜훈 지명자 나름으로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혜훈 지금 지명자를 떠나서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이 장관직을 수락을 했었을 때 3시간 만에 서면 최고위원회라는 황당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제명을 해야 했던 이유가 그들은 이 계엄에 대해서 오늘 일부 이제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김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다른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냥 자기들의 당에 자기들의 정파에 불리한 상황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계엄 자체에 대해서 내란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걸 돌아보지 않고 있는 곳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그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이혜원 지금 지mon저 스스로가 이제 자백하잖아요. 그거 저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실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가 적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 하려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입맛을 정확하게 바꿀 줄 아는 그런 기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비위도 좋아야 되고 기회주의자의적인 면목을 전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저는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검증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 확장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기본소득이라는 기본 컨셉이 또 있는 것인데, 기존의 이해훈 후보자 지명자는 이 내용을 포퓰리즘이라면서 굉장히 비판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조를 맞춰서 장관직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따로 날 잡아서 설명하겠다라는 이해훈 지명자의 얘기가 있었고, 네. 그 동아일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나라 국간직위가 다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국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관계자가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뭐 좀 이해훈 지명자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처럼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좋아하거나 그런 정책을 추구했던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UCL에서 박사를 받았고 영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할 때도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풍토는 그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문적 풍토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예. 근데 오히려 정책인 노선 때문에 이 사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탄핵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당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때 국회의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흘러갔던 것 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오히려 자기 이 손바닥 뒤집는 게 원래 자기 색깔은 맞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모든 부처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장관은 대통령의 이제 비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어쨌든 의견이 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렴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장관이 어떤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으로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재정 정책이나 예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군 혼자만의 생각이 들어간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 국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다 총합을 이루고 또 견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훈 장관의 본인의 노선이 뭐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의 어떤 기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종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견 조율이 되고 대통령과의 또 합치를 이뤄서 하모니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10수년 동안 그런 발언을 하다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뀌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은 맞는데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장관은 이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간 예. 거기 때문에 인간 이해훈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도 아니고요. 돌아갈 다리가 불살라져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전망이라든지 생명은 이재명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수준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들 중에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아마 6개월 뒤에 있는 젠플릭스 시즌2를 한번 보시면 이해군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과연 꾸지람을 들을지 칭찬을 들을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궁금하네요. 인사청문회까지도 같이 우리가 지켜보는 게 네.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윤혜 씨하고 박영식 평론가하고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